혈액의 볼륨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연 미네랄의 보고인 물에 타서 드시는 겁니다. 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지난번 피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지인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현재 지금 겪고 있는 본인의 증상을 다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9가 나왔다고 병원에서 철분제를 먹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철분제는 위장장애와 속쓰림이 있다는데 그런 부작용 없는 좋은 철분제를 소개해 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실제 약국에서 상담을 해보면 혈 부족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피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지럽거나 빈혈 수치가 낮은 경우라고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어지럼증은 피가 부족한 증상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요. 피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어지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헤모글로빈이나 적혈구를 측정해서 알아보는 그 빈혈 수치만으로는 내 몸에 있는 전체적인 혈액량을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이 빈혈 수치가 낮아서 철분제를 먹었는데도 수치는 올라갔지만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빈혈을 포함해서 이런 피가 부족할 때 도움이 되는 영양요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철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피가 부족하다고 하면 처음으로 떠오르시는 것이 바로 철분제를 먹어야겠구나 라는 것이죠. 혈액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철분입니다. 그런데 이 철분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보통 빈혈 수치가 9 이하로 낮을 때는 이 수치를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데 이가철을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가철은 흡수되는 과정에서 삼가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바뀌면서 활성산소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 활성산소 때문에 속쓰림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변비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위장장애가 적은 삼가철을 드시기도 합니다. 이가철이나 삼가철을 비햄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햄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통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커피나 녹차와 같은 이 탄닌이 들어있는 음료수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과 함께 드실 때는 2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이 필요한데요. 또 음식물과 함께 먹으면 또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 차를 두고 드셔야 됩니다. 이런 비햄철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햄철은 흡수율이 20에서 35% 정도이고, 그리고 음식과 함께 드셔도 되고요. 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아연과 같은 미네랄, 그리고 커피나 탄닌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수와 함께 드셔도 흡수에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그리고 흡수율 높은 상태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철분은 비햄철이 20에서 30%, 햄철이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제품으로 먹는 햄철 같은 경우에도 동물성인데요. 주로 돼지의 혈액이나 간에서 추출을 해요. 피가 메마르는 이유가 간이나 심장에서 나오는 그 열에 의해서 혈액이 뜨거워지면서 메말라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돼지 같은 경우는 그 성질이 서늘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혈액을 식혀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햄철 제제가 혈액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나 과로, 그리고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메말라 버린 그 체액을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노근이나 간열을 식혀서 간 기능을 개선해 줌으로써 혈장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줄 수 있는 다슬기나 그리고 아사이베리가 함유된 제품들,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C나 엽산들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면 더 좋겠죠. 좀 더 빠른 효과를 원하거나 알약을 잘 못 드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액상 타입으로 맛이 좋은 그런 햄철 제제들도 나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일반 철분제를 드시고 빈혈 수치는 올라갔지만 컨디션이 그래도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은 분들한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개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약국에서 두통이나 생리통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하루 이틀분 정도 이런 액상형 햄철 제제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진통제만 드셨을 때보다 효과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컨디션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가끔 철분제를 오래 먹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철 중독이 생기지 않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햄철 같은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면 몸에 축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햄철은 내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 흡수율이 이렇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철 중독의 우려가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장관을 개선하는 겁니다. 피가 부족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좀 많이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되고요. 잘 먹지를 못해요.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를 말린다라고 하잖아요. 피가 마르면 이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위장의 소화액 분비도 적어지고 또 위 운동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혈액을 만드는 원료가 부족하게 되면서 혈액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서 또 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위장관부터 잘 다스려 줘야 합니다. 위장관이 소통이 잘 되면 소화가 잘 되니까 잘 먹게 되어서 혈액의 원료가 좀 더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또 위산의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소장에서 철분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우리 철분이 흡수가 될 때 꼭 필요한 물질이 위산이거든요. 그래서 철분제를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위장관 소통을 도와주는 소화효소제 같은 제품들을 같이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사실 잘 먹기만 해도 웬만한 혈 부족은 거의 다 개선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혈액의 볼륨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 혈액은 혈구가 45% 그리고 나머지 55%가 혈장이고요. 그 혈장의 또 90% 이상이 물입니다. 혈액은 곧 물인 거죠. 그래서 충분한 물이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 혈관 안에 물을 잡고 있는 것이 미네랄과 그리고 알부민과 같은 그런 혈장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삼투압에 의해서 혈액의 양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삼투압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 속에 미네랄이나 이런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관 밖으로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이 혈액의 삼투압은 미네랄이 4분의 3 그리고 알부민이 4분의 1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그 미네랄 중에서도 나트륨이 4분의 3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의 볼륨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연 미네랄의 보고인 소금을 물에 타서 드시는 겁니다. 소금물을 드실 때는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반 물도 마찬가지죠.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해서 40에서 6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우리가 차가운 물을 먹게 되면은 이 차가운 물을 내 체온과 같은 온도로 데우기 위해서 우리 몸은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따뜻하게 드시고요. 따뜻한 물을 드시기 힘든 분들은 미지근한 상온 상태의 물이라도 좋고요. 얼음물이나 냉장고에 있는 물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드셨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또 이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니까 세포의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피가 부족한 분들은 물도 잘 안 마시죠.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될 수분량은 내 체중의 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0kg라면 한 1.5리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평소에 잘 안 먹다가 갑자기 물을 먹게 되면은 속이 더 불편하고 울렁거려서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갑자기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뭐 반컵이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반컵에서 한 컵 정도로 양을 정하셔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서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바빠서 자꾸 마시는 걸 까먹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루에 먹는 양을, 할당량을 정해주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500ml 텀블러 하나를 마시고 나오고요. 그리고 출근해서 약국에서 오전에 500, 그리고 오후에 500,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서 한두 잔 정도 물을 더 마십니다. 이렇게 뭐 텀블러나 물병을 이용해서 하루에 먹을 할당량을 정해 두시면 까먹지 않고 물을 잘 챙겨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소금을 적당하게 매일 드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혈부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최근에 이 소금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세브란스 병원 공동연구팀이 한국인 14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해외 유력 학술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권장약 2g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해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였죠. 소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온 저로서는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서 건강에 해롭다고만 여겨졌던 이 소금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혈 부족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심 걱정이나 생각이 많아서 마음을 늘 끓이시는 분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들이 혈 부족이 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타기 일보 직전인데 물만 부어준다고 해결되지 않죠. 가스불을 먼저 끄야 되잖아요. 물을 부어주는 것을 영양요법이라고 한다면 가스불을 꺼주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매말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갖기를 바라면서 지혜로운 정약사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